전혀 모르겠는데요. 제가 알고 있는 거는 네. 개혁신당에 있는 분들이 상당 부분 탈당하려는 움직임들을 여기저기서 보이고 있다는 오히려? 얘기는 저는 들었거든요. 네. 저건 희망사항이겠죠. 뭐 예를 들면 추수 하고 나서 이렇게 떨어지는 것 이렇게 주워서 이삭죽기해서 선거를 하겠다라는 것들은 지금 뭐 국민의힘의 상황을 비춰보면 네. 개혁신당에서는 충분히 얼마든지 주장하거나 노릴 수 있는 건데 지금 국민의힘이 이 모양 이 지경이면 아마 많은 사람들이 개혁신당으로 갈래라고 얘기했어야지 그게 정상적일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 기억나는 거 있습니까? 저는 하나도 없는데. 세 번째 주제 한번 넘어가 볼게요. 국민의힘의 지방 의원들 개혁신당 온다. 이제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의 모습이고, 이제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가 이제 뭐 국민의힘 소속의 지방 의원들에게 이제 뭐 연락을 했더니 뭐 이제 일부가 뭐 이제 탈당을 하고 개혁신당으로 온다. 뭐 이제 이런 얘기를 했다. 뭐 이제 이런 취지입니다. 어떻게 좀 이제 뭐 국민의힘 의원들의 개혁신당, 국민의힘 지방 의원들의 개혁신당 행, 요거에 이준석 대표가 이제 마케팅을 하고 있는 모습인데, 뭐 어떻게 좀 이제 뭐 비중이 있는 정도의 움직임이라고 보십니까? 전혀 모르겠는데요. 제가 알고 있는 거는 네. 개혁신당에 있는 분들이 상당 부분 탈당하려는 움직임들을 여기저기서 보이고 있다는 오히려? 얘기는 저는 들었거든요. 네. 또 조금 알고 있는 부분도 있어요. 근데 뭐 저건 희망사항이겠죠. 뭐 예를 들면 추수 하고 나서 이렇게 떨어지는 것 이렇게 주워서 이삭죽기해서 선거를 하겠다라는 것들은 지금 국민의힘의 상황을 비춰보면 개혁신당에서는 충분히 얼마든지 주장하거나 노릴 수 있는 건데 그게 생각보다 별로 없잖아요. 지금 국민의힘이 이 모양 이 지경이면 아마 많은 사람들이 개혁신당으로 갈래라고 얘기했어야지 그게 정상적일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 이름이 있는 분 뭐 기억나는 거 있습니까? 저는 하나도 없는데 무슨 지금 얘기하는 게 몇 명인지도 잘 모르겠고 어떤 급의 사람들인지도 잘 모르겠는데 아니 기초의원이라든가 광역의원에서 뭐 탈락해서 그래서 뭐 난 무조건 나가보겠다라고 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죠. 그거야. 근데 그걸 가지고서 무슨 개혁신당 온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한 거는, 그래서 그걸 뭐 계속 그 발언이 있으니까 다른 언론들에서 계속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렇죠. 구체적으로 프로브잇 그걸 증거를 좀 보여줘봐라. 그 어디가 있다는 얘기냐 도대체. 그 전문 용어로 바이럴 장사라고 하죠. 그 이준석 대표가 잘하는 바이럴 장사를 또 한 번 한 건데, 아니 이삭도 뭔가 이게 그 풍년이 난 곳에 가서 이삭죽기를 해야 되는데 저기 대흉년이어가지고 이삭인 줄 알고 열어봤더니 쭉쟁이고 이런데 거기 가서 뭔 이삭죽기를 합니까? 아마 글로 가는 분들은 그냥 뭐 어차피 당선이 안 되는 거, 그리고 이 당으로는 도저히 안 되겠는 거, 아마 젊은 분들일 가능성이 높겠죠. 뭐 그럴 수는 있다고 봐요, 몇 사람이. 경험 삼아서. 그러나 그런 분들이 오면은 그럼 개혁신당의 경쟁력이 커져서 개혁신당이 선거에서 당선이 됩니까? 그것도 아니잖아요. 별로 의미 없는 얘기인데 바이럴 장사를 하는 거라고 보고, 그러니까 결국 위기감이 커요, 개혁신당도. 그러니까 조국혁신당하고도 좀 비슷한 건데.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조국혁신당도 사실은 이번 지방선거에서 후보자들도 그렇고 또 민주당과의 관계 설정도 그렇고 지난 총선하고는 다르게 많이 지금 당세가 위축된 그런 상황이에요. 근데 이제 조국신당은 그래도 12석이라는 의석이 있는데 개혁신당은 그것도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 답답할 거예요. 그러나 이제 이 제3당을 키워서 뭘 계속할 생각이 저는 쉽지도 않고 본인도 그렇게 없다고 보고, 결국에 이제 돌아갈 어떤 모멘텀을 만들기 위한 여러 가지 시도를 할 텐데, 글쎄 뭐 국민의힘의 지금 분위기로 봐서는 뭐 그게 이렇게 절실한가? 그러니까 이준석이라는 장외에 있는 한때 보수의 유망주였던 이 사람과 다시 결합한 게 이렇게 절실한가? 뭐 그런 분위기도 아니에요. 그런데다가 제가 아까 이제 그 각자도생 얘기했지만 서로를 인정 안 해요. 이준석 그 대표는 뭐 한동훈이랑 뭐 협력하느니 장동혁이랑 하겠다. 그렇죠. 뭐 이러고 사이가 안 좋더라고요. 이러고 앉아 있고, 뭐 오세훈이랑 단일화하느니 뭘 하겠다. 뭐 일본이랑 하겠다. 뭐 이러고 앉아. 그러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 지금은 국민의힘은 보수 재건이라는 깃발을 다시 들려면 그 서로 어쨌든 모여가지고 이게 힘겹게 끌어올려서 다시 들어야 돼요. 근데 각자 깃발을 들고 지금 서 있잖아요. 죽었다 깨도 안 돼요. 그러니까 그걸 좀 못 깨닫는 것 같아요. 그 중에 한 사람이고 이준석도. 그래서 별 의미 없는 바이럴 장사를 하는 거여서 큰 이번 선거판에
그 선거판의 변화를 줄 거는 물론이거니와 개혁신당 선거에도 별 유의미한 변화가 아니에요. 알겠습니다. 이렇게 또 말씀 주신 사이에 주호영 의원의 기자회견 결론이 나왔네요. 우리 박 의원님이 이제 사실 방송 시작 전에 말씀하셨던 내용 그대로입니다. 뭐라고 했어요? 결정 보류. 항고에 대한 판단이 나오는 걸 끝까지 지켜보고 거치에 대한 최종 판단 내리겠다. 그러니까 가처분이 기각된 거에 대해서 항고를 했잖아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이제 어쨌든 그것까지 지켜보고 최종 결론을 내겠다. 그게 언제나 내려지는데 우리가 모르잖아요. 모르죠. 근데 이제 사실 가처분 기각된 가처분을 뭐 이제 뒤집어지는 경우는 사실상 어렵죠. 없어요. 그런 경우는 뭐 없다고 봐야죠. 이건 그러니까 어쨌든 미룬 거예요. 물 건너간 큰 예상대로 정확히 됐는데. 아니 그리고 저도 그 결정문 다 읽어봤거든요. 네. 결정문 읽기 전에는 의아했어요. 네. 저 가처분 기각이 읽어보니까 그렇게 이해가 판단할 수 되죠. 있겠다 이해가 되더라고요. 당원 당규에 뭐 그 의사 결정 그 결정의 절차적 형식과 방법에 그렇죠. 대해서 네. 정한 것이 없기 때문에 네. 비록 반대만 물어보고 네. 결정했다 하더라도 그것 자체를 문제 삼을 수 없다 뭐 이런 내용이죠. 그렇죠, 그런 취지죠. 근데 이렇게 되면 사실 오늘 그래도 이제 결정을 내려야 뭐 이제 어떻게 지방 뭐 무소속으로 나가네 뭐 어떻게 되는 제가 거지 이런 과감하게 건데. 예측하면 못하는 걸로 봅니다. 하면은 이 상황에서 저렇게 또 네. 미룰 수가 없어요. 하는 거지. 간다는 게 무슨 말씀이세요? 아니 무소속 출마를 할 거면 무소속 출마, 예. 또 저거 미루고 이럴 계제가 아니에요. 그럼 불출마로 사실상 가는 수순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우리 김채곤이 어떻게? 다리가 풀렸어요. 소의 이미. 왜 그런 얘기 있잖아요. 소의 실익이 없다. 네. 그런 얘기는 만약에 이게 당신이 좀 억울한 건 알겠는데 네. 그러나 만약에 당신의 손을 들어줬을 경우에 그로 인해서 발생할 수 있는 너무 큰 혼란들 부작용 이런 것들 때문에 소의 실익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잖아요. 네, 그렇죠. 지금 만약에 항소심이 언제 나올지 모르는데 항고심이 언제 나올지 모르는데 여기 배는 지금 기차는 출발해서 계속 가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여기서 경선 계속 그 과정이 진행될 텐데 그래서 만약에 후보가 결정되기라도 하면 그러면 항고심을 내린다 하더라도 이걸 다시 바꿔? 그럴 수는 그럼 없죠. 다 네. 무효를 해? 어마어마한 정치적 혼란이 생길 거잖아요. 네. 그러면 원래 항고심에서 뒤집어지는 경우도 없거니와 거의 없거니와 그럴 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아마 소의 실익이 없어서 그렇게 못한다라고 나올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결국 이거는 이제 아무것도 아닌 게 되는 거고 저는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 지금 국민의힘 중진 정치인들의 그런 현주소라고 생각을 해요. 네. 이분들이 더 용기를 내서 목소리를 높였어야 돼요. 윤석열 전 대통령이 비상경을 했을 때 이분들이 나서서 목소리를 높였어야 돼요. 그러면 지금 국민의힘 이렇게 안 됐습니다. 한동훈 혼자서 떠들고 외치고 그러는 게 아니라 네. 이분들이 이거는 보수가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다. 우리는 법치를 준수해야 된다라는 것들로 목소리를 내놔왔다면 지금의 국민의힘의 위상은 완전히 달라졌을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안 하셨잖아요. 그리고 그냥 계속 딴소리 입 다물고 있다가 눈치 보고 계시다가 결국은 지금 와서 이제 이거 아니네라고 얘기를 하시기 시작하는데 정말 안타깝고 아쉬워요. 우리 예를 들면 박형준 부산시장님도 그렇고 오세훈 시장님도 그렇고 주호영 의장님도 그렇고 다른 어떤 중진 우리 보수의 어떤 중견 혹은 영향력 있는 분들 이런 분들이 목소리를 내주셨어야 되는데라는 것들이 정말 통탄하고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근데 이렇게 되면 사실 이제 대구에서의 주호영의 말씀하신 대로 불출마 스텝으로 가는 거면 대구에서 보궐선거 자리는 사실 그럼 수성은 나지 않을 거고 그럼 이제 한동훈 전 대표 같은 경우도 출마지를 선택할 때 옵션이 한층 더 좁아지게 되면서 좀 이제 선거판 구도에 상당한 영향이 있겠네요. 그럴 수 있겠죠. 그리고 설령 주호영 부의장이 제 예측과는 다르게 출마를 한다 하더라도 그 출마가 역동성을 갖기 어려워졌어요. 이미. 저 역동성을 가지려면 김부겸의 맞불을 놨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서 국민의힘 선거판에 긴장을 확 불어넣고 마지막 단일화했을 때 그게 정치적 상승 효과가 나타나도록 해야 되는데 김샜어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오늘 분위기 다 잡았는데. 네, 김샜고 이제는 불출마 관측이 유력해질 겁니다. 앞으로. 그리고 저거는 약간 원로로서 뭔가 너무 끝까지 눈치만 본다 그런 인상을 줘서 별로 주호영 부의장 이미지에도 안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늘 다들 이렇게 두근두근 하고 조금 있어요. 그렇네요. 차라리 오늘 그냥 불출마를 확 접었으면 그러면 오히려 더 낫을 텐데 그것도 아니고. 그래서 무슨 이진숙 씨하고 눈치 게임 하나 서로. 이진숙 씨도 오늘 아침 인터뷰의 요지는 당 지도부가 바로 잡아달라 해요. 버스 떠났는데 손 흔드는 거예요 계속.
본인은 기차는 출발했다면서요? 아니 근데 당이라는 기차도 떠났어요. 근데 거기다 대고서 나 여기 아직 있으니까 다시 일로 와라고 얘기한 건데 의미 없는 얘기예요, 그것도. 기차가 갔다가 다시 돌아오나? 그 얘기는 이제 재보궐 선거 지역을 확실히 얘기해달라 대구로 네. 이 얘기밖에는 아니라고 보고 그러면 이제 국민의힘과 그 보수 전체의 대구 선거의 역동성이 확 떨어지는 거죠. 가뜩이나 지금 김부겸한테 밀리고 있는데 그렇게 보여요. 근데 이제 뭐 민주당에서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 지금 뭐 이제 김부겸 수치가 잘 나오고 당 수치가 잘 나오는 것 같지만 사실 이제 지방선거 막판이 돼서 예를 들면 박근혜 전 대통령이 갑자기 일주일 전쯤 나서가지고 뭐 이제 서울시장 쫙 돌고 뭐 보수를 결집해달라 마지막으로 여기만은 지켜달라 이런 식으로 박근혜 대통령이 나서면 사실상 질 수밖에 없다라고 예측을 하는 분들이 꽤 있어요. 민주당이 이제 부자 몸조심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뭐 일제히 네. 뭐 절대로 우리가 이긴다는 얘기는 하지 마라. 네. 그러니까 납작 고개 숙이고 네. 우리는 뭐 아무리 해도 나중엔 결국은 뭐 무소속 나오고 어쩌고 해도 단일화 할 거야. 그리고 결국은 투표장 들어가면 그 김부겸 전 총리가 하는 얘기 똑같잖아. 할매 가서 결국은 뭐 그래도 불상타 하면서 그 찍어줄 거 아닙니까?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딱 그 얘기야. 그렇게 하면 우리가 안 된다. 네. 뭐 그런 식으로 계속 고개 숙이면서 저렇게 나가는 게 전략이죠. 전략이고 맞는 방향이라고 보이시죠? 맞는 방향이죠. 저기다 뭐 우리가 이제 대구 먹었어 이렇게 나오면 가만 안 있죠 그러면. 저는 아니 뭐 당연히 그 지역에서 선거를 김부겸 총리가 5번째 치는 거고 네. 누구보다 대구 선거를 잘 알 거예요. 네. 때문에 막판에 당연히 결집 효과 있고 그리고 우리가 남이가 뭐 이런 거 작용할 가능성이 있죠. 네. 때문에 민주당이 지금 낙관할 상황은 아니에요. 네. 그러나 역대 어느 선거에 비해서 해볼 만한 상황인 것도 맞아요. 그럼 여기서 불과 한 3-4% 차이 네. 이걸 가르는 네. 어떤 그 뭐랄까 네. 그 전략적인 승부수가 뭐냐. 네. 요게 아마 이제 민주당으로서는 그걸 찾아내는 게 김부겸 총리로서는 그걸 찾아내는 게 관건이라고 생각해요. 네. 그러니까 저는 홍준표 마케팅, 박정희 마케팅을 했는데 네. 그 별로 좋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왜요? 우양호 마케팅이 사실 보수층을 근데 소구하는. 그거 너무 그냥 그 구태의연해요. 뭐 늘 하던 박정희 마케팅 예전에도 했었어요. 출마했을 때 대구 네. 컨벤션 센터 얘기, 박정희 컨벤션 센터 그 전에 했던 했었고, 얘기였죠 사실. 네. 그 생각 찾아가고 네. 그다음에 홍준표 마케팅은 하더라도 너무 세게 하면 안 돼요. 적당히. 왜요? 거기 플러스 마이너스가 있기 때문에 아. 그 득실을 고려해서 좀이라도 득이 될 정도만 해야 되는데 조금 세게 했어요. 이거를 초반에 너무. 그래서 요거 이제 시행착오예요.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어쨌든 대구 선거는 마지막까지 굉장히 미묘할 겁니다. 근데 그 미묘함 가운데에서 한 3에서 5%의 승부처를 뭘로 만들 거냐. 확실한 거는 지역 발전론이에요. 이번에 말로 대구에 수십 년간 지체된 이런 어떤 이 경제 발전, 그 다음에 젊은 인력의 유출, 네. 이 문제를 힘 있는 여당 후보인 내가 해결하겠다. 그리고 정부가 그걸 정책적으로 약속하는 어떤 모양새. 네. 이런 거를 보이면 그거는 강력한 카드가 될 거예요. 그러나 이제 그것만으로도 부족하다. 왜냐면 결집할 때니까. 그렇죠. 그 결집에 맞서서 김부겸이 마지막으로 꺼내드는 3에서 5% 승부처가 뭐냐.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게 이번 선거에 이제 전략적 묘수가 남아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게 이제 김부겸의 이제 숙제군요. 3에서 5%를 어떻게 할지.